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시 써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공학과의 황유찬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찍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토목공학과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토목공학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는 게 이제 교량, 그러니까 다리죠. 큰 교량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바다 위의 과학 교량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누군지를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좀 더 신뢰를 갖고 따라오시겠죠. 제 이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황유찬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07학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오시게 되면 22학번이시겠죠. 저랑 15학번 차이가 나게 될 텐데, 07학번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과에 들어가서 쭉 공부를 해서 동일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 다 마치고 올해 21년도 3월 달에 여기 세명대학교에 토목공학과 조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은 이런 교량인데 되게 긴 교량. 그래서 긴 교량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줄 같은 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블 교량을 설계 및 평가하는 거를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이렇게 지어진 교량들이 뭐 쿠웨이트에도 있고 아니면 저기 전라도 쪽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보실 수가 없는 거라 와닿지가 않아서 가장 와닿는 거는 여기 지금 저희가 세명대학교가 제천에 있는데 바로 옆에 원주에 가막산에 이제 소금산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출렁다리 설계에 관련해서도 제가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공학과를 일단은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해서 오셔서 지금 이걸 듣고 계실 텐데, 토목공학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은 글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쭉 만나다 보고, 그 다음에 1학년으로 갓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 토목공학과랑 건축공학과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엇을 짓는다 하면은 아니 뭐 토목이나 건축이나 똑같이 짓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자, 토목공학이다 하면은 지금 요 PPT에 나온 요렇게 좀 큰 규모의 무엇을 구조물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축도 큰 거 짓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토목공학은 사회 기반 시설, 즉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들을 짓는 것이 토목공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그런 거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은 아니죠. 어떤 건설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건축이 되는 거고, 토목공학이다 하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이 나라가 짓는 것들 있죠. 다리, 그 다음에 도로, 댐, 발전소 이런 것들이 토목공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토목공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희 세명대학교 토목공학과는 5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 해석, 그 다음에 구조 쪽에서 콘크리트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측량 하시는 교수님, 그 다음에 이 물 같은 유체를 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토지를 하시는 교수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첫 번째로 제가 관련된 구조공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우리가 토목이라 하면은 이렇게 큰 규모의 구조물, 사회 기반 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큰 규모를 짓게 되면은 이게 과연 어떤 힘이 왔을 때 잘 견디는지 무너지진 않는지 이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해석, 설계를 하는 게 구조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교량, 철도, 댐 이런 거에 구조공학자가 다 투입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질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질공학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터널이나 이런 산 같은 거 여러분들 도로로 지나갈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산을
깎게 되는데 이제 산이 이제 깎게 되면은 물이 오게,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휩쓸려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막고자 이렇게 사면 한정 이런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토질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물과 관련된 거다 하면은 요 PPT 화면에 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우리가 항구를 지어야 될 때, 이런 항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을 때, 이 뭐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이런 물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우고, 그다음 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댐을 높게 쌓아 올리는데, 그런 물이 굉장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쭉 차오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밑에서는 굉장히 큰 압력으로 얘를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의 힘인지, 그런 것들을 이런 수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측량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요새 막 제일 핫한 게 드론 같은 거죠. 드론 같은 걸로 날려가지고 쫙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뭐 고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지작물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지리정보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이 어떤 도시의 이 평면도 그리고 등고성 같은 거를 싹 다 뽑아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게 이 공간정보공학 측량이라 부르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목공학에는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합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짓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지식이라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합쳐져야 돼요. 교량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교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그냥 도심을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이나 바다 같은 거를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일단 지반 위에서부터 쌓아 올라가야 되니까 지반, 토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나 강을 지나가기 때문에 물, 수공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구조물을 쌓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구조공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구조물을 지을 때 가장 흔히 쓰는 재료가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5가지가 마구 섞여가지고서 하나의 구조물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학과에 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배우셔서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단 토목공학에 대해서 되게 브로드하게 대충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토목하고 건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토목공학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하나의 특별한 주제, 교량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교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강을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섬으로 가거나 할 때 다리를 건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집 근처에 천이나 냇가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짧은 한 5m짜리 교량들도 똑같은 교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량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을 통한 운송에 장애가 되는 하천, 계곡, 강, 호수, 해안, 해협 등을 건너가거나 이런 시가지 등을 넘어갈 목적으로 건설되는 구조물을 다 교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교량이라는 건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능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그런 많은 가치들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골든게이트교, 우리가 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죠. 금문교라고 하는데, 요걸 딱 보면은 우리가 뭐가 딱 떠오르냐면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교량, 요걸 보면 샌프란시스코 떠올리면 금문교,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뭐 도시나 나라의 랜드마크, 이런 상징적인 가치가 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어요. 지금 뭐 가르교, 브루클린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옆에 왼쪽에 가르교를 보시면은 이게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냐면,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지어졌어요.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지어진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지어졌는데, 요거는 사람이 통행하려고 지은 교량이 아니라 물을 운반하기 위한 그런 교량이에요.
뭐냐면 지금 밑에 요 그림에 보다시피 이 로마 시대에서는 그 귀족들의 사치가 굉장히 많았어서 막 그 목욕하는 문화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심에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 가르교 같은 수도교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로부터 이 도시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쭉 터널과 이런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비스듬하게 경사지게 놓으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로로 이렇게 흐르겠죠.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요 수도교로 이 도시까지 물을 이렇게 좀 운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가치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딱 보면은 이 도시가 어딘지 딱 아실 수가 있을까요? 자, 요 그림을 잘 모르겠다면 요 그림. 요 그림을 보시면은 베네치아라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치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상인의 도시라고 하죠. 여기는 원래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이 교량이 없다면은 굉장히 살기 힘든 도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물을 경계로 있는 요 왼쪽과 오른쪽 지역을 이런 교량을 이어줌으로써 왕래가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배가 와서 딱 정박하기 쉽게 해가지고서 이런 상인과 이런 운반 이런 걸 편하게 해줘서 이런 여기 베네치아를 상업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처럼 교량은 이 도시랑 그 다음에 삶에서 굉장히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량은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지만 94년도에 이제 그 성수대교가 붕괴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그 국민들이 놀라고 경각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야겠죠. 그래서 안전적인 기능을 제1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량 자체 원래의 목적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적인 가치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짓는 거는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듭니다. 이게 뭐 1억, 뭐 2억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드는 그런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경제성을 너무나 중시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 뭐 그런 제도가 생겨가지고서 이 미학적인 것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교량들이 안 이쁜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심미적인 것 요소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조금 그 돈이 더 들더라도 예쁘게 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가 교량이 잘 지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량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량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옛날 고대 시대, 원시 시대에는 정말 이 어디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려는 기능적인 거, 딱 그 기능은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막 만든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가져와서 교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넝쿨다리, 그 다음에 바위를 이용한 교량, 뭐 그 다음에 통나무 하나 딱 나가지고서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이런 통나무 교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전부터 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걸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로마 시대 때 좀 대규모 그런 격변이 일어났어요.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이런 아치 구조라는 게 생겼어요. 아치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목공학과에 오시면 배우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요 가운데 빈 부분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긴 교량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수로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희한하게도 콘크리트에 비슷한 그런 재료까지 발견을 해서 지금까지 그때 로마 시대 때 지은 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량들이 꽤 있습니다.